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주시장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시장을 계기로 해서 좀 내일부터의 주시장이 사뭇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8% 정도 약보합권에 그쳤지만 S&P 500 지수가 0.6%대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는 1%대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또 연준 위원들의 긴축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다우지수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고 산업 생산은 0.5% 증가하는 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또 우려감이 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기술주들은 나름대로 좀 양호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가 2%대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0.7%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존도 2%대 강세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유가 하락 속에서 엑슨모빌이 2%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1.4%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포드와 GM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국내 주시장은 뭔가 약간의 좀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우려감이 들 수도 있었고, 또 어쨌든 시장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잠시 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오전장의 하락을 뒤로 한 채 오후장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2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다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1,6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좀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요, 환율도 살짝 문제였습니다. 1343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다시 환율 상승과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오전장에 환율이 고점을 형성하고 1337원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좀 더 안정을 되찾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된다면은 그때의 시장은 정말 2550선 또는 2600선 정도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희망차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일단은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2차 회동을 했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 옐런 재무장관이요,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 1일에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이후에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한시라도 좀 빨리 타결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얘기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현대오토웨버 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 보면 오늘도 또 6%대 강세를 보이면서 12만 7,5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역시 6,660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6% 증가된 영업이익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비 41% 증가하면서 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현대오토웨버의 수혜가 좀 기대된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면은 향후에도 분명히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 같은 기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정말 작년 10월에 비했을 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도 12%대 상승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고가를 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실적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실적, 특히나 이제 올해 매출액이 무려 4조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200억 정도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뭐 상당히 또 특히나 이제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또 GM 쪽의 배터리 케이스 지지대를 수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충분히 지금 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10,000원대 아래에서 21선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 만약에 온다면은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요, 자동차 관련주 물론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부품주들도 제가 소개를 그래서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뭐 방송들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여행, 뭐 항공, 뭐 카지노, 면세점 뭐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이미 이제 한번 지났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뭐 이렇게 이제 황금 연휴가 지났는데 그때 국내외 여행에 나선 이들이 한 17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하고요. 항공 정말 여객 수만 17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객 수요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대체 공휴일로 또 총 사흘이 쉬게 되는 5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도 현충일과 관련되어서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뭐 수요 상당히 좀 뭐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이쪽은 좀 살짝 울상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는요, 개인 집을 엄청 많이 꾸몄는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여행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위해서 좀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호텔신라 보면 또 오늘도 딱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이평선이 다 수렴되어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8만원이라는 또 가격대까지도 있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대형주가 아니라 좀 저가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글로벌 텍스플리 뭐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4%대 강세를 보였는데 뭐 주가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면세점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이런 여행 수요 증가 이럴 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 제가 사실은 또 계속 뭐 아모레퍼시픽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 관련해서도 뭐 이런 토니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매력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어쨌든 뭔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된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관련주 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 정도 하락을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사실 뭐 가격 메리트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DB하이텍, 뭐 웰덱스 뭐 이런 기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만 잘 찾으면은 지금의 시장은요, 충분히 종목 장세예요. 그리고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나름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LG화학 강세였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 강세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서 역시 좀 투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